6장 차세대 모빌리티 가속 페달을 밟는다. 자율주행 서비스. 5단계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인프라와 부동산 패러디엄. 오늘 참 흥미로운 주제네요.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앞둔 자동차 업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폭스바겐 CEO인 헤르베르트 디스가 한 말입니다. 자, 그랜드 체인린지에서 탄생한 웨이모. 태초의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아왔다. 작은 부족을 이루어 유목 생활을 했으며 부족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연에 맞서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불을 발견하고 조리하는 법을 익혔으며 의복과 바퀴를 만들었다. 결국에는 농업 사회가 자리 잡았고 인류는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해내고 말았다. 바로 동물을 이용한 준자율 운송이었다. 이 새로운 운송 수단 덕분에 농업의 효율이 상승했고 기동력과 전투력까지 좋아졌다. 시작이 그렇죠.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 자율주행차. 단순히 자율주행차에만 집중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혁신을 놓치는 셈이다. 광산 장비는 완전한 자동화를 목표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과 연료 산업 및 관련 공급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한편 승차 공유 서비스로 인해 차량을 소유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나아가 관련 법률과 도시 계획마저 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이런 변화를 과속시킬 뿐이다. 지상은 물론이고 공중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무인 배송이 도입된다면 라스트 마일 배송이 더 발전할 테고 장애인은 자율주행차를 통해 혼자 힘으로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다. 스스로 주행 경험을 쌓는 자동차 집단.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1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부상자 수는 이보다 20배 정도 많다고 한다. 오늘날 전쟁, 약물, 강력 범죄로 숨지는 사람의 수를 모두 합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사망 원인 1위에 해당이 된다. 실제로 당신이 이 한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평균 5명이 다치거나 죽는다. 몰랐네요. 진짜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자율주행에 더 인류가 주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시간과의 싸움, 유지비를 절감케 해주는 자율주행이 이거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갱신되는 인프라가 부동산 시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 뒤에 우리 사회와 도시 풍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는 건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일단 도로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도로는 보통 면적으로 측정된다. 좋은 도로라면 그 면적을 결정할 때 차량이 많을 때의 숫자와 차량 크기를 곱한 뒤에 차량 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반응 시간까지 감안해야 한다. 한 운전자가 장애물을 감지한 지 제동하기까지 차량 2대만큼의 거리를 더 간다면 그 운전자는 차량 3대만큼의 거리를 확보하는 게 좋다. 도로 위에 자율주행차만 존재한다면 도로의 폭 역시 줄어들 수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좁은 도로도 자유롭게 누비기 때문에 그만큼 차선이 추가로 확보된다. 예를 들면 카풀 활성화를 위해 다인승 전용 차량 전용 도로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나 보행자를 위한 공간 또는 각종 상가가 들어설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차가 개인 운송수단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 기존의 교통관리 인프라도 대부분 사라질지 모른다. 자율주행은 매우 효율적인 운전사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가 앞다퉈 선보이는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차가 줄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65억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테슬라, 웨이모, 크루즈 누가 먼저 5단계 자율화에 도달할까? 2020년 웨이모는 자율주행차 기업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내놓은 자율주행차는 마치 로봇 마시멜로 위에 흙 요석 껌을 붙여놓은 듯 했다. 이상적인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세련되고 깔끔하게 표현한 디자인이었다. 그러나 웨이모를 비롯한 여러 자율주행차의 아이디어 자체는 오래전에 고안이 됐다. 앞서 언급했듯 일찍이 퓨처라마 전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존재하는 1960년의 모습을 그린 바 있다. 자율주행차의 열쇠는 AI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에서 채우지 못한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이었다. 향상된 센서 기술, 완전히 전자화된 운전 시스템, 고정밀 지도 등 수많은 기술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차의 가능성을 높였지만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게 하기는 어려웠다. 인간 운전자라면 길을 건너려고 하는 진짜 사람과 사람, 그림이 그려진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자율주행차의 AI는 사물을 분류할 줄 알아야 하며 해당 사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된다.
가령 도로변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이자가 곧 길을 건널지 아니면 계속 서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자율주행차는 그저 주변 환경에 무지한 채 멍하니 도로를 달리는 위험한 살인기계에 불과하다. 최근에 이제 드러났던 뭐 요즘도 유튜브 보면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책 얘기가 아니라 뭐 테슬라가 뭐 서 있는 마네킹을 치고 왔다든지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자율주행 택시가 그냥 지나고 있는 사람을 쳤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AI의 완벽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자율성이죠. 여러분 이참에 이제 자율주행의 5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단계 자동화 없음. 자율성이 전혀 없고 인간 운전자가 모든 운전 작업을 수행한다. 약간 크루즈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1단계 운전자 보조. 인간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작하지만 몇몇 보조 기능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다. 2단계 부분적 자동화. 가속이나 조향 등 자동화된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진다. 다만 인간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에 집중하고 항상 주변 환경을 파악해야 된다. 3단계 조건부 자동화. 인간 운전자가 있어야 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운전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가 요 3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자, 4단계 고수준 자동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인간 운전자가 원할지 차량을 조작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 완전 자동화. 어떤 조건에서든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인간 운전자가 원할 시에는 차량을 조작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봐도 5단계 자동화는 아직 유언하다. 근데 2020년이나 2024년도 아직 유언한데. 테슬라 외의 자율주행 기업들은 대부분 한 번에 5단계 자율주행 수준까지 도달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웨이모와 크루즈다. 이 기업들은 임시 방편으로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에 전문 운전자를 태워 도로에 내보내고 있다. 대신 악천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며 운행 장소 역시 특정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웨이모는 2018년 겨울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유료 고객을 대상으로 4단계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운행해왔다. 차량을 픽업 장소로 호출하는 건 여느 승차 공유 앱과 같다. 하지만 웨이모는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인다. 승객이 탔을 때 역시 자동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차량에는 안전기술자도 함께 탑승하여 돌발 상황으로 인한 자율주행 모드를 해제할 경우 인간이 운전대를 이어받을 수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3단계 자율주행에서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할 만한 사고는 4단계 자율주행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자율주행의 9가지 기술. 1단계가 GPS, 2단계가 라이다, 3단계가 카메라, 4단계가 초음파 센스, 5단계가 레이더, 6단계가 적외선 센서, 7단계가 고정밀 지도, 8단계가 근거리 전용 통신, 9단계가 관성 항법 시스템. 왜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를 앞설 수밖에 없을까? 첫째, 차량을 조종하는 제어 시스템. 두 번째는 고정밀 지도와 DSRC가 결합한 항법 장치. 3단계는 각국 정부에서 개발하는 GNSS. 센서 퓨전 기술로 수준을 높이는 인간의 공각. 결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에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력 사업부의 주변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상현상을 학습시켜야 되고, 몰아대게 역설을 공략해야 되고, 자, 몰아대게 역설이란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려운 반면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는 역설을 말한다. 항상 따라붙는 보안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변함없이 차보다 인간이 먼저야 되고, 보행자를 살릴까 운전자를 살릴까의 문제 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결국 불완전한 현재의 자율주행 시대를 지나게 되면 결국 완전한 자율주행의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렇죠? 돈, 시간, 공간을 재편하는 대변혁의 주춧돌이다. 자율주행이 도입되면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상품의 배송 비용 역시 감소될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공급망이 펼쳐질 전망이고, 라스트 마일 배송이 저렴해지고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세상을 떠올려 보자.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실현되는 이 셈이다. 예를 들어 배송 속도가 빨라지고 소량 배송이 늘어나면서 맞춤형 적시 생산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게다가 제조 속도는 더 빨라지는데 오히려 재고는 줄어들면서 결국 상품의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승차 공유 서비스가 정말로 실현되기 시작했으니 이제 잠시 물러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지금껏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동차나 트럭이었을까, 아니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무언가를 운송하는 능력이었을까?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의 자유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후로도 그 역할은 변치 않을 테다. 우리의 후손들은 어쩌면 지금 시대를 흡사 청동기 시대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 불편하게 살았는지, 운전이라는 고된 굴레에서 벗어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해하며 말이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친구나 가족을 잃은 이들이라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테다. 우리 인류는 일찍이 네발 짐승을 잘 훈련시켜 그 등에 올랐다 세계를 누볐다. 그러니 자동차 또한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변함없이 저희 책 읽어주는 미진올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만든다, 3D 프린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